여러분 3차 수업 시작할게요. 시간이 좀 빠듯해요. 빨리빨리 진행을 하죠. 이거는 그 일본에 있는 역시 하라켄야의 작품인데요. 긴자에 있는 미스야라는 백화점이에요. 근데 전체 컷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요 밑에 부분을 지금 클로즈업해서 본 거고, 요게 이제 그 표면 디자인이에요. 이들이 그 디자인, 이 백화점의 디자인 컨셉, 그래픽 모티브는 이 도트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건물의 외벽이나 이 도트와 타이포그래피의 어떤 조화, 그거를 디자인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뭐 당연히 카드에도 마치 점자 같은 도트를 활용해서 만지면서 촉감을 느낄 수 있게 했고, 그 다음에 이 도트 패턴이 지금 이 해상도가 별로 안 좋아서 그러는데, 이곳에도 도트 패턴이 적용돼서 도트 패턴 디자인 전반에 넣어졌다는 거죠. 건물 외벽, 백화점 멤버십 카드, 포장지, 종이백 등 동일한 패턴을 넣고 그 특징을 살려서 건축물과 타이포, 뭐 쇼핑백과 타이포, 뭐 카드와 타이포, 그래픽 디자인과 타이포그래피, 건축물 모두가 하나의 패턴, 도트라는 아주 심플하지만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그 디자인의 요소를 활용해서 어, 전체를 설계해 나갔다는 게 심플하면서도 작가의 작품이라 그런가요? 왜 더 좋아 보이시죠? 왜 더 좋아 보이죠? 그 재밌죠? 스토리텔링이 되는 유니크한 것 같아요. 백화점은 이런 식의 디자인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다음은 진짜로 저 일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일본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해요. 참. 스즈키 야스히로라는 이거 뭐게요? 이거 그릇이에요. 볼. 이게 겹겹이니까 사이즈가 작은 그릇으로 들어가는 거죠. 양배추 모양의 그릇. 여기 양배추 그릇이라고 나와 있죠. 아이고. 이렇게 딱 보면 하나의 양배추 작품처럼 보이잖아요. 공예 작품. 이걸 하나씩 양배추 이파리를 떼어내듯이 하나씩 떼어내다 보면 이거 자체가 보울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작가는 어 그 아이디어 소스로 가져온 양배추 본연의 어떤 그 질감도 나타내고 형태도 나타내고 그 형태를 응용한 거죠. 잎사귀는 대부분 이렇게 좀 납작한 형태를 취하고 있잖아요. 배추 잎사귀라든가 모든 잎사귀. 근데 양배추만큼은 그 원형으로 땅땅하니 겹겹이 쌓여져 있는 것들이 실제 잘 뜯어내면 그거 자체가 진짜 볼 역할이 돼요. 거기서 디자인 모티브를 잡은 거죠. 이걸 만지면서도 시각적으로도 양배추 잎사귀 같네라는 느낌이 들고, 이렇게 만지면서도 촉감을 느낄 수 있겠죠. 일본 사람들이 좀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서피스 디자인이라는 굉장히 큰 범주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어, 형태, 표면, 패턴, 그 다음에 질감, 촉감을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단순한 패턴만이 서피스는 아니고, 단순한 재질감만, 그 텍스처만이 서피스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들 모두 공통되게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어느 곳에든 포함되는 것. 그래픽이든, 어떤 시각물이든, 브랜드 제품이든, 그다음 패션이든, 건물이든, 건물 내부든 외부든, 웹사이트 화면이든, 작은 명함이든, 어디든 다 적용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과제가 들어가야죠. 여러분 기다리셨잖아요. 맞죠? 그래픽 디자인에서 기하학적 패턴은 매우 유용한 도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하학적 패턴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그래픽 디자인이 매우 현명하고 시각적으로 더 좋으며 어떤 상황에선 유용해질 수 있다. 기하학적 패턴을 사용하여 그래픽 디자인 활력을 불어넣는 활력이 정말 활력을 불어넣길 원했나봐요. 2번이나 써져 있네요. 불어넣어 부드럽고 우아한 기술을 경험해보자. 이거 역시 미국의 서피스 디자인 이 그래픽 디자인 전문가 집단에서 이제 제안한 거기 때문에 조금 말투가 최대한 바꿨는데도 그러네요. 이해하시고, 첫 번째 우리가 뭐 할 거냐면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워밍업이에요. 이제 진짜로 기말고사 최종적인 우리가 이제 요거 한번 간단하게 해보고 기하학적인 거 자유로운 거 예를 들어서 프리한 일러스트라던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재질감을 내는 이런 것들은 뭐 개인의 어떤 성향이나 실력이나 능력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 기하학적인 거 가장 많이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떤 디자인의 원리 그런 것들이 잘 적용돼야만이 재밌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의 원리도 요소도 공부했던 거죠. 결합하고 강조하고 비례감을 주고 아시겠죠? 근데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볼 거예요. 간단하게 그냥 진짜 연습 한 1, 2주 과제로만 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제품, 어떤 건물, 어떤 사이트, 어떤 패션 에 적용할 서피스 디자인지를 결정해서 구체적인 기획 잡고 컨셉 잡고 하는 거는 요걸 한번 워밍업 해본 다음에 할 거예요. 오케이? 근데 우리는 첫 번째 그 워밍업 할 거로 기하학적 패턴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해요. 기하학적 패턴은 더 많은 관심을 끄는 좋은 방법이지만 많은 수의 패턴을 사용하거나 결합하려는 경우 간단한 요소를 사용하여 균형을 잡는 게 좋다. 무슨 요소? 디자인적 요소, 조형의 요소. 앞에 디자인에서는 대담하고 예리하고 생생한 기하학적 패턴을 많이 사용하므로 이 앞이라는 건 이제 뒤에 보여드릴 이미지예요. 이 균형을 유지하기에 소책자의 내부를 보다 간결하게 만들었다. 책자에 적용된 소책자에 적용된 브로셔예요. 브로셔 리플렛 브로셔 소책자에 적용된 이 기하학적 패턴을 이 기하학적 과감한 패턴을 응용해서 안의 내부는 오히려 텍스트와 강조할 이미지 심플하게 들어갔다는 거죠. 어떠신가요? 나오죠? 대담하고 전략적인 방법으로 많은 패턴을 사용하는 경우 공백과 간단한 요소 공백, 여백이 느껴지는 얘와 얘가 조화 여기도 복잡하고 여기도 그러니까 서피스 디자인할 때 어디에 응용할 것인가를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디자인이 컨셉 없이 내가 나 그냥 서피스 디자인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소책자에 적용을 할 어떤 패턴을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 내부는 공간과 여백이 느껴지고 심플해야 된다는 거. 이 화려함을 뒷받쳐줘야 되니까. 잘 정돈이 됐죠? 밸런스가 맞고. 패턴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선 다이 커팅, 톰슨이라고도 말하죠. 커팅하는 기술인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이렇게 패턴이 많이 들어간 그래픽 패턴을 만들 경우 인쇄 후가공으로 이런 다이 커팅, 톰슨 이걸 이용하면 좋다 이거예요. 훨씬 더 패턴을 돋보이게 할 수 있다 이거죠. 뭐냐면 이거예요. 안에 기하학적 패턴들이 들어갔어요. 그리고선 이 위에 이거예요. 이거 톰슨 오려내는 거 다이 커팅은 이 커팅을 하면 이 뒷부분의 기하학적 패턴과 이 커팅된 부분이 아주 그냥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잘 어울린다는 거죠.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실제로 패턴을 이용하고 뭐 이런 CI 작업의 어플리케이션을 할 경우 난 패턴이 들어갔는데 회사 로고로 예를 들어서 기하학적 패턴이 들어갔는데 인쇄 가공을 어떻게 할까 이럴 때 후가공이랑 커팅을 써주시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거.
패턴을 디자인에 보완하자. 기하학을 사용할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이를 사용할 설계를 보완하는 것이다. 디자인에 맞는 모양이 될 때까지. 무슨 얘기냐면 이 패턴이 응용돼서 이러한 하나의 결과물에 응용될 때까지 간격, 뭐 넓이, 굵기 끊임없이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크기에 비례해서 가장 적절하게 어울리는 선의 두께로, 면적으로, 컬러로. 그래서 여러분이 맨 처음에 이제 어떤 사이즈로 여러분이 편한 사이즈로 디자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한된 사이즈를 드려요. 편한 사이즈로 디자인을 했는데 내가 적용될 제품이나 그래픽물을 보니까 너무 그 짜임새가 밀도가 높지 않고 좀 엉성해 보인다. 그럴 땐 반드시 수정이 들어가야 되죠. 그거 만들어놨다고 그대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사진과의 혼합. 패턴과 사진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건 이제 그래픽을 할 때, 이럴 때 패턴을 사용해도 좋다는 거예요. 어떤 사진 이미지가 들어가야 되는 그래픽을 할 때 이렇게 패턴으로 된 기하학적 패턴이 들어가면 사진도 돋보이고 패턴도 돋보이고 이거죠. 이런 이미지 되게 많이 보셨을 거야. 정말 심플한 기하학적인 요소죠. 원, 삼각형. 근데 이게 없었을 경우에도 물론 그 나름대로 매력적일 수 있겠죠. 근데 진짜 너무 미니멀할 수 있는데 이 기하학적인 도형과 당연히 컨셉에 맞게, 그리고 이 사진과의 조화로움, 그리고 그 사진을 트리밍해서 쓰는 것도 이 기하학적인 모형과 잘 어우러지게 활용한다면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가끔 우리 학생들이 미니멀한 걸 너무 좋아해서 미니멀 아무것도 넣지 않으리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때에 따라선 이런 변화와 시도도 필요한 거죠. 기하학적 그라디언트. 이 디자인은 선명한 선형, 기하학적 패턴과 미묘한 그라디언트 패턴을 사용하여 전문적이고 멋진 디자인을 만들어낸다. 클라이언트 팔레트와 선 모양과 결합된 미묘하고 세련된 방식은 더 많은 기업 디자인의 기하학적 패턴을 가져온 훌륭한 방법이다. 무슨 말이냐면 그라데이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단순한 그라데이션, 아주 스무스하게 되는 그라데이션이 아니라 이렇게 패턴 형식으로 면적이 만들어지되 결국 색감의 이 발전은 그라데이션인 거죠. 이 그라디언트 툴을 사용하고 그 대신 이렇게 조형의 요소로 면적을 만들어준 이런 느낌이면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면적 없이 이런 면 분할 없이 그냥 그라데이션이 써졌다고 생각하면 재미가 없죠. 근데 그 이 기하학적 모형과 어우러졌기 때문에 되게 평범한 것이지만 다양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그 재료를 가지고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응용하고 요리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만일 이 큐브 모양, 마름몰 모양, 이 기하학적인 모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일반적인 그린에서 브라운톤의 그라데이션이에요. 뭐 그것만으로도 변화로워요 이럴 수 있지만 이러한 재미는 없잖아요. 되게 무난한 듯 하지만 무난하지 않은. 오케이. 패턴 스케일 확대 또는 축소. 디자인에서 패턴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확장성이다. 무슨 말 하는지 뒤에 이미지 보시면 알 거예요. 패턴을 위쪽으로 확장하면 색상이나 모양이 다른 큰 블록을 만들거나 다른 큰 면적을 만들거나 확대하여 더 많은 텍스처, 질감이나 세부 모양을 만들 수 있다. 어떤 부분을 만들어 놨지만 그거를 확대하고 축소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패턴이에요. 해상도가 많이 안 좋네요. 그냥 봅시다. 이미지가 이 이미지밖에 없어요. 이 패턴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부분 확대하면 이런 느낌, 축소하면 이런 느낌, 다 통일된 느낌이 분명히 들어요. 색감과 적용된 기하학적인 모형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나 확대하고 축소에 다양해 보인다는 거죠. 디자이너는 이렇게 응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만들었으니까 이걸로 쭉쭉쭉쭉 다 써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전체 크게 면적이 크니까 좀 크게 과감하게 들어가고 다 부분 확대 축소해서 쓰다 보면 굉장히 변화로 보이고 그 변화 속에서도 통일감은 당연히 느껴지죠. 강한 색상의 강한 패턴, 효과적인 색상과 눈길을 끄는 결과를 위해서는 밝은 색상과 명확한 패턴을 결합하는 거, 강렬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돼 있죠. 두려워하지 말고 모노톤으로 블랙으로 패턴을 만들어주고 강렬한 색상하고 부딪혔어요. 거의 원색하고. 그러니까 뭔가 산뜻한 느낌은 나죠. 원색이 가끔 촌스러워서 원색을 못 쓰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원색도 괜찮아요. 잘만 쓴다면, 조화롭게 잘 쓴다면 어렵지 않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다양한, 여러분이 되게 제한된 컬러감을 많이 써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익숙하고 자기가 해본 것만. 그러나 어, 어떤 클라이언트와 어떤 주제와 어떤 제품과 어떤 상황에 맞닥뜨릴지 모르니까 다양한 그 시도를 해보는 게 학생 때 유일하게 해볼 수 있는 거죠. 아홉 번째, 텍스트 플러스 기하학적 모양과 패턴 텍스트를 적용하면 재미있고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어떻게? 요렇게 기하학적인 모형이 기하학적인 모형인데 그게 타이포 텍스트라는 거죠. 이런 건 꽤 보셨을 거예요.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항상 얘기해요. 근데 이거 연이에요. 연. DIY 연 만들기. 거기에 필요한 패키지 상품인데 뭐 상품이 그렇게 헤비하지 않고 가벼운 물건이니까 재밌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타이포와 결합해서 텍스트와 결합해서 패턴을 텍스트와 기하학을 결합해서 만든 문자 모양을 가지고 패턴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그 예로 이걸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디자인인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시티 오브 멜버른이라고 돼 있어요. 그 호주의 멜번 그 CI 작업이에요. 아이덴티티 작업.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로고처럼. 이게 멜번시의 로고예요. 이것도 보면 기하학적인 모양과 타이포가 결합해서 이거 전체가 패턴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활용이 돼요. 그러니까 뭐 어디 서울시 멜번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공공기관 무슨 멜번시 공사 현장에 펜스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근데 참 잘했죠. 이거 전에는 되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냥 되게 노멀한 디자인이었는데 이게 거의 한 십몇 년 전에 바뀐 디자인인데 이렇게 변형을 했어요. 멜버른의 M자를 강조하고 거기에 온갖 나올 수 있는 기하학적인 그 베리에이션은 다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참 아이덴티티 작업으로도 우수했고 여러분한테 패턴 기하학 플러스 타이포 응용 패턴의 사례로도 우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곳에 쓰이는 거예요. 멜번시 어떤 행사를 알리는 배너 거기에 책자, 홍보자료 부분을 클로즈업 하기도 하고요. 부분 클로즈업. 앞에서 말한 얘기 그대로 나오죠. 운전하는 거로 다 들어. 다양하게 다 보여지고. 재밌어요. 디자인도. 잘 풀어나가고 잘 배워서 하다 보면. 사용해요. 이거 되게 많아서 오늘 다 못하고 오늘 한 3가지? 한 13번까지만 얘기하고 과제 설명해 드릴게요. 기하학적인 단색 디자인은 매우 선명하고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너무 많은 색을 써주는 것보다 기하학적 단색 표현, 뭐 그게 모노톤일 수도 있고 말 그대로 단색, 다양한 패턴과 무한한 조합. 그러니까 이럴 경우가 패턴 조합이 굉장히 여러 개 다양하게 결합된 상태에 사용할 때 단색을 쓰는 게 좋아요. 패턴도 다양한데 색깔도 다양하다. 이러면 산만해지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무채색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패턴을 사용하려는 경우 기본적인 색을 고려하고 패턴을 만들자라고 돼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거 앞에서도 보여드린 건데 여기 앞에 이런 거 있었죠. 우리 그 브랜드에 패턴이 적용된 경우 거기서도 이제 무채색 활용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무채색으로 여러 패턴을 이용해서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 버리면 그게 그냥 디자인으로 안정감 있고 그 다음에 정리가 되어 보이는데 이게 너무 다양한 색깔이 들어가거나 또 어떤 건 네거티브적인 표현, 어떤 건 뭐 포지티브적인 표현 이렇게 혼용돼서 섞어서 하다 보면 산만해진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식류 명언 같은데 적용해 봤단 예. 뭐 어떤 이 블럭별로 다 다른 내용이잖아요. 패턴이. 그러나 무채색 단색으로 하나의 색감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근데 물론 여기 네거티브 포지티브적인 표현은 혼용이 돼 있지만 그게 아주 많진 않다는 거죠. 11번째 비대칭 그래픽. 비대칭 패턴은 아름답고 효과적일 뿐만이 아니라 많은 미디어에서 유연하다. 그러니까 미디어 매체가 다른 거에서 완전 대칭적인 것들을 쓰는 것보다 비대칭적인 걸 쓰다 보면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 잘랐을 수도 있고 저렇게 잘랐을 수도 있는데 정비례, 완전 대칭 이런 것들은 좀 제한적이죠. 활용하기가. 이거는 진짜 이런 매체에도 쓸 수 있고 웹디자인으로 갈 수도 있고 사이즈를 작게 해서 써도 상관없고 크게 해도 상관없고 뭐 길거리에 대형 사인 그 다음에 펜스 이런 데 적용해도 상관없지만 대칭적인 건 제한이 많다는 거죠. 가로 대칭, 세로 대칭 이렇게 정대칭으로 나눠져 버리면 그래서 비대칭적인 기하학적인 활용이 유연하게 활용 범위가 넓다라는 거죠. 염두에 두시라고요. 이렇게 봐봐요. 이 매체 다른 거고 종이란 매체가 다른 거고 그러나 이것들을 다 다양하게 아우르면서 쓸 수 있잖아요. 패턴과 인쇄 아까도 우리 복잡한 기하학적 패턴하고 그 톰슨 커팅, 다이 커팅하고 쓰면은 되게 효율적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패턴과 인쇄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인쇄 방법, 그런 후가공뿐만이 아니라 복잡한 패턴을 사용하고 싶은지 확실하지 않은 기존 패턴에 약간의 에너지를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존의 패턴에다가 더 임팩트가 강한 효과를 그러니까는 크게 노력하지 않고 큰 시너지를 보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럴 땐 후가공을 사용하자. 보다 섬세하고 세련된 모양을 원한다면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후가공이 다 나왔죠. 박도 나오고 엠보도 나오고. 근데 이게 패턴과 텍스처 질감이 어우러진 전형적인 서페스의 예죠. 종이에 적용된. 물론 이럴 땐 종이 상태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 두께감이 있고 이 후가공을 다 받아들일 정도로 단색 표현이고 심지어는 색깔이 들어가지 않은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변화로워 보인다. 다채로워 보인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랑 지금 똑같은 거잖아요. 색이 들어가고 색이 안 들어간 차이. 저는 색이 안 들어간 이렇게 후가공이 화려할 경우 오히려 이렇게 됐을 경우 후가공을 해놔 티가 안 나죠. 근데 오히려 후가공이 없는 상태, 아니 색깔이 없는 상태에서는 후가공이 더 도드라진다는 거야. 이걸 더 선호하죠. 후가공을 이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 정말 실무에 가셨을 때 응용하시라 이거죠. 픽셀은 말 그대로 기하학이잖아요. 기하학적 모양이 돼버린 거잖아요 벌써. 픽셀은 기술 자체 기하학적 패턴이며 나오죠. 디자인에 대한 영감의 원천이다. 시작점이니까요. 놀라운 레이어 효과를 만들 수 있으나 각 요소의 정렬에 의해 그 픽셀들을 어떻게 정렬하고 정리해서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쵸?
픽셀은 디자인의 시작점이잖아요. 이 작은 픽셀 하나부터가 그 그림을 이루는 전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픽셀들 크기, 조합, 어디서 픽셀을 뭉쳐주고 어디서 작은 픽셀로 써주고 그래서 픽셀 아트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또 패턴을 이루고요. 기하학만 응용해도 어마무시한 디자인이 나온답니다. 이거부터는 다음 주에 할게요. 그리고 뭘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까지 해서 보여주셔야 될 과제는 20 곱하기 20cm 안에 기하학적인 도형, 기하학적인 모양들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서피스 디자인, 패턴 디자인을. 앞에서 많은 레퍼런스를 보여드렸어요. 적용 범위를 생각해야죠. 난 나중에 이거를 건물 외벽에, 난 나중에 이거를 패키지에, 목업은 안 할 거예요. 이것까지만 해볼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이거 워밍업이에요. 그리고 기하학적인 요소만을 사용할 것. 이렇게 해서 6개요. 금방 해요. 그런데 6개 다 완성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선 맛보기로 2개 해볼까요? 2개? 2개 정도 해볼까요? 에이, 2개는 금방 하죠 뭐. 20 곱하기 20이라는, 난 비대칭으로 해볼래, 난 규칙적으로 해볼래, 난 픽셀, 나는 내가 머리에 염두에 둔 게 있어. 얼마든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죠. 여기 나왔어요. 기하학적인 걸. 우리 기말까지 한 원래, 그러니까 우리 이거 워밍업이라고 말씀드렸고, 프로젝트는 기하학도 상관없고 일러스트도 상관없고 아무것도 뭐 굉장히 다양해요. 범위가. 근데 기하학을 한번 해보는 거야. 난 꽃무늬를 할래. 그때는 그거 하셔도 돼요. 근데 이번에는 꼭 기하학적인 걸로. 그렇지만 목업은 안 해볼 거지만 어디에 응용할 건지. 그래서 2개 정도. 20 곱하기 20. PDF 파일로 올려주세요. 이거 과제 많은 거 아니에요. 이제 처음 나가는 과제인데.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 하는 거 제가 피드백 해드릴 거예요. 그 피드백 하는 거 보고 나머지 6개, 아니 나머지 4개 마저 마무리할 거예요. 29파, 왜냐면 기하학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너무 다양하거든요. 도트를 이용한 기하학, 선을 이용한 기하학, 면을 이용한 기하학, 글라디언트 툴을 이용한 기하학. 지금 앞에서 본 것만 해도 10가지가 넘는데요. 비대칭을 이용한 기하학, 무채색만을 이용한 기하학 많잖아요. 여러분 2개 하는 거 봐서 이해를 잘 하셨으면 나머지 2개만 더해서 4개로 끝나고 2개는 잘라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도저히 이해 못하고 또는 열의가 떨어진다. 그러면 나머지 4개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 과제는 2개예요. 오케이? 무채색, 유채색 상관없어요. 그 대신 반드시 무슨 컨셉을 가지고 했다라는 거 같이 적어서 올려주셔야 돼요. 과제란에 제가 디테일하게 다시 써놓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했던 거, 앞에는 기성 디자이너들이 했던 거고 학생들이 했던 거 보여줄까요? 이건 실제로 학생이 해서 이 목업한 거를, 목업이 아니라 이 핸드폰 케이스를 제작한 거예요. 본인 핸드폰 케이스를. 기하학적인 패턴을 만들어서. 이것도 비대칭이죠. 굉장히 자유분방한 패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건 목업이에요. 점으로 패턴을 만들어서 그거를 페이브릭 침구류에 적용시켰어요. 아주 잘해서 보여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과일 그 패키지에 들어갈 과일 아이스크림 패키지에 들어갈 서피스 디자인을 했는데 뭔가 열매 씨앗 같은 뭐 이렇게 기하학적인 모양을 만들어서 이런 목업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완전히 그 아까 우리 왜 마블링 효과 느낌 나는 거 있었잖아요. 초콜릿 그런 거와 유사하게 막 물결 무늬 같기도 하고, 이거는 완전 그 글라디언트 느낌이 나죠. 색감이. 그러면서 스파클링 와인 같은 병에 적용하는, 뭔가 톡톡 터지고 스파클링 와인이니까 이렇게 해봤어요. 레퍼런스도 요거까지만 보여드릴 거예요. 너무 많이 안 보여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요 목업은 안 해볼 거예요. 그냥 요 정도만, 요 디자인만.
뭐 목업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대신 어디에 응용할 것인지 그 느낌은 제가 매칭을 해볼 거니까. 스파클링 뭐 예를 들어서 서식류에 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 안 어울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저 건물 외벽에 할 거예요. 그래놓고 이런 걸로 해버리면 곤란하니까요. 아시겠죠? 과제란에 충분한 설명 써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과제 기대할게요.